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기후환경 개선과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한장총은 녹색청정 엑소더스, 사랑마을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약자 돌봄, 마을 공동체 회복.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서울시와 한국교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32개 주요 장로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서울특별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녹색청정 엑소더스 환경사업, 사랑의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100사랑마을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회의 청정과 거룩, 그린앤 클린 운동을 시작한 한장총이 서울시가 추진해온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공감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저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저희들이 2014년까지 200만 TOE, 200만 톤의 석유를 태워서 생산하는 에너지만큼을 절약하는데 오늘 MOU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우리가 이 대자연 아름다운 환경은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목적인데 조화를 무시하는 세상은 결코 유익이 없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협약에 따라 한장총은 교회들의 5에서 10% 에너지 절감, 햇빛 발전소 설치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200개 교회 12,000명 교인들을 난비 수호천사 에코 인재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에코 인재들에게 공식 인증서도 수여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희망 집수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새터민 장애우, 다문화 가정 돕기, 사회적 마을 기업 만들기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 공동체 모범 사례를 발굴해 이를 100곳으로 확대하는 100사랑마을을 펼칩니다. 이에 일환으로 공동체 문화공간 만들기, 품앗이 공동육아 사업, 노인질환 보호공간 만들기 등이 전개됩니다. 한편 C채널은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위한 교육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이번 협약에 따른 캠페인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한장총은 2010년 공식 제안된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가 이제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지난해 한교단 다체제 공식 명칭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총회로 정하고 헌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한장총은 4월 중 한교단 다체제 헌법과 가입 신청서를 각 교단에 보내고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가입 청원이 결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각 교단 평신도 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고 한국장로교회 날에는 한교단 다체제 지지 촉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내년 9월 정기총회는 각 교단들이 서울에서 개최해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개회 예배를 같은 때에 하도록 해서 우리 모든 교단이 함께 총회를 개회하는 성찬식을 같이 하고 한교대 다체제를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장총은 제5회 장로교회 날 행사를 7월 10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로교 전통연합 예배,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진전과 학술 세미나, 상담 도움센터, 장기기증 서약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공공성을 잃어가며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생태계 복원과 소외 이웃의 섬김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서울시와 맺은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남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진입을 막은 북한이 4일에는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폐쇄가 염려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긴급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한 당국과 보수 언론이 못된 말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때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측에 10일까지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하라고 통보했다는 오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10일까지 우리 측 인원의 통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 긴장 국면이 연일 계속되면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우려되자 오는 5일 오후 4시 긴급기도회와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유엔이 체결한 무기거래 조약에 대해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WCC 울라프 총무는 이번 무기거래 조약은 죽음을 부르는 무기거래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이정표라며 국제사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체결된 이번 조약을 통해 지구 곳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열렸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시리아, 콩고, 수단, 콜롬비아 등 여전히 폭력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기도에 힘쓸 것이라며 무기가 규제되어 사라지고 유용한 도구로 녹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그동안 조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로비와 캠페인 등으로 애써온 전 세계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WCC는 지난 2011년 국제 에큐메니컬 평화회의 이후 2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무기거래 조약 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유엔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무기 수출 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기거래 조약을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의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교육 파괴의 주범인 사교육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19조 원. 사교육비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사교육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선행교육. 이로 인해 공교육이 파괴되고 부의 격차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교 시험과 대입 전형, 사교육 업체들의 무분별한 마케팅, 그리고 수요자의 불안 심리 등이 맞물려 선행학습이 부추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행학습의 유발 요인을 이제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거의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제도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지금 뿌리 깊게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부소장은 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법으로 선행학습을 100% 규제할 수는 없지만 진도의 문제 출제와 업체들의 마케팅 등 과도한 부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면 현재와 같이 과열된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행학습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급별을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그런 심한 경우의 선행학습부터 규제가 되면서부터 점점 그 정도가 낮아져서 올바른 공교육 정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와 교사 대표도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은 온 가족이 만사를 제쳐놓고 시험 점수에 매달리며 입시 정보에 눈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이 입시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좋아서 이렇게 자기 자식 이렇게 키우는 학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거 자식 키워놓지 않으면 뭐 사람 무시는커녕 생존 자체가 가능할까? 이걸 늘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속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에 쫓겨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학부모들은.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황효순 수석 부회장은 수능이 교육과정 외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와 환경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에는 저는 교사가 바뀌면 학생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또는 환경이 바뀌면 더 빨리 더 좋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선행학습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안을 제안했으며
온라인 1만 명 서명운동, 1인 시위 릴레이 등을 통해 선행교육금지법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과도한 선행학습이 일시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흥미 자체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 가게는 어려움이 늘어가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제 법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됐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농성장이 설치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중구청은 4일 새벽 5시 50분경 직원 50여 명을 동원해 쌍용차 지부 관계자 3명이 머물고 있던 천막 농성장을 기습 철거했습니다. 당시 경찰 병력 280여 명이 배치됐으며 현장에는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대형 화단이 설치됐습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군사작전하듯 기습 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집회 신고가 돼 있는 합법적 공간을 철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향소가 없어졌다고 시위가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성장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4일 오전 천막이 설치된 자리에 화단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농성장 관계자와 직원,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져 이 과정에서 예수살기 최원국 목사 등 3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 한국MPO 공동회의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가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기보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회에 재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26명의 의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8개 항목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보험료, 의료비 등 8개 항목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여기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 기부가 사익을 위해 지출되는 항목과 동일시되면서 기부자들의 진정성이 깎일 수 있다며 이제 막 안착하기 시작한 기부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을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6차 기도회에서 한목협 상임총무 이성구 목사는 한목협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은 연합기관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에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라며 회개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국교회와 교단 그리고 사회를 위해 늘 겸손히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한목협은 지난해 6월 교회협, 한기총, 한교연 등 세 연합기구의 통합을 논의하는 대화마당을 마련했지만 각 기구별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한목협은 기도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연합기구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제1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는 18일 한국교회의 살 길을 주제로 봄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세계개혁교회연맹 WCRC가 한국어 웹사이트 개발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합니다. 원로 서도 작가 고암 김영두 장로가 일본 선교 후원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봄 기온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4월 하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에는 밤늦게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7도, 서울, 대구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2.5m까지 높아지겠고 남해와 동해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주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